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H가 원장 전희성입니다. 오늘은 제품 소개 영상 두 번째 파트이고요. 오늘은 제가 덴티스트와 같이 하고 있는 SQ 임플란트 중에 세이버 와이드 캡, 그냥 SWC라고 간단하게 명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 세이버 와이드 캡은 이미 많이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해 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임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이버 와이드 캡은 일단 간단하게 얘기하면 9가지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오버 컨투어링 되는 양이 2mm, 3mm, 4mm, 그리고 직경이 6mm, 7mm, 8mm. 그러면 각각을 연결하면 9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고, 일단 결론적으로 오늘은 제품 소개 영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제가 선호하는 것은 직경이 7짜리죠. 그리고 오버 컨투어링은 3짜리를 가장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 1, 2mm 정도의 수직골 진강술을 해야 된다면 오버 컨투어링 4짜리를 선택하는 게 좋고, 그때는 우산을 약간 8 정도로 가져가는 게 좋겠죠. 여기 있는 오버 컨투어링의 2, 3, 4는 여러분이 식립한 깊이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링구아를 보통 기준으로 해서 보통 1, 2mm를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2, 3mm의 오버 컨투어링 또는 3, 4mm의 오버 컨투어링을 선택하게 될 것이고, 속우치나 대구치는 보통 7, 8을 선택하게 되고요. 전방부는 6mm를 선택하게 될 겁니다. 제가 GBR의 3요소는 이 세 가지라고 늘 강조를 하죠. 여러분들이 GBR을 하건 발치 후 즉시 식립을 하건 어떠한 컴포넌트를 먼저 쓸 것인가, 커버 스크루와 힐링 캡, 그리고 그 중간 지점에 있는 세이버 와이드 캡, 그 다음에 어떠한 차폐막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거기를 안정화시킬 것인가, 이 세 가지가 항상 머릿속에서 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이버 와이드 캡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흡성막을 고정하는 거예요. 비흡성막이 아닙니다. 흡성막으로 단순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방을 세이버 와이드 캡으로 고정을 하고 중간 부위는 컴포지트 슈처로 안정화를 시키고 필요하다면 마지막 근단 쪽에는 본텍을 고정하는 것이고, 이것을 코로날 미들 에이펙스, 그냥 제가 CMA 스테빌라이제이션을 간단하게 명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이버 와이드 캡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수술하고 나서 이거를 적용한 다음에 그 위로 연조직을 살짝 당겨서 봉합하는 거예요. 절대 제가 풀 클로저를 시도할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연조직의 장력이 허용되는 한 그냥 그 와이드 캡 상방에 살짝 걸쳐서 놓는 거죠. 그렇게 해놓으면 그 연조직의 장력에 따라서 풀 클로저가 되느냐, 파셜 클로저가 되느냐, 그냥 넌 클로저가 되느냐는 것이고, 거기에서 어떠한 경우가 돼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평골 확장은 상당히 중요하게 잘 되죠. 수직골 진강술은 보통 1, 2mm 정도까지만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 이상을 증가시키겠다고 하면 당연히 비흡성막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구개측으로의 GBR을 할 때도 단순하게 우리가 이 세이버 와이드 캡으로 맞춰낼 수 있고요. 발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통 단순한 GBR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본텍을 박아서 뼈를 첨가해서 막을 다시 덮는, 이것이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코로날 파트를 약간 풍요하게 만드는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거를 그냥 제가 물음표 테크닉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러한 물음표 테크닉은 세이버 와이드 캡을 가지고도 동일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만약에 세이버 와이드 캡을 끼면 이번에는 하단을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역시 뼈를 첨가하고 다시 막을 덮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본텍을 박았을 때와 동일한 형태, 상방이 풍요한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비흡성막이 아닌 흡성막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흡성막으로 수술을 단순화시키겠다. 제가 늘 강조를 하지만 쉬운 수술은 더 쉽게 가겠다. 그리고 어려운 수술은 쉽게 가겠다. 아주 어려운 수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본으로 가야 돼요. 쉬운 수술은 더 쉽게, 어려운 수술은 쉽게. 하지만 아주 어려운 수술은 기본으로 돌아가서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이버 와이드 캡으로 커버하고자 하는 필드는 쉬운 수술과 어려운 수술이에요. 아주 어려운 수술은 다른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로어 댐을 본텍으로 고정하느냐, 어퍼 댐을 세이버 와이드 커버 캡으로 보정하느냐는 것이고, 이 두 개는 사실 본텍과 세이버 와이드 캡 픽세이션 거의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제가 늘 이 막을 선택하는 기준을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전방에서 봤을 때와 교환면에서 봤을 때
프론탈리 넌, 프론탈리 오클루잘, 오클루잘리 넌, 오클루잘 리저버블. 이 네 가지 상황이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 두 개를 섞으면 네 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네 가지는 결국은 두 개는 리저버블 멤브레인, 두 개는 non resolvable membrane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지금 이 세이브 와이드 캡으로 가고자 하는 목표는 이 non resolvable을 resolvable로 치환시키는 게 목표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충분히 가능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주 어려운 상황은 이것으로 가지 말고 조금 더 근본적인 원래의 클래식한 방법으로 가야죠. 모든 것들이 다 뉴 테크닉으로 되는 건 아니죠. 뭐 약간 맞지 않는 비유일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베스트셀러도 읽어야 되지만 고전도 읽어야죠. 그 이유는 고전을 읽었다는 말은 절대 변하지 않는 개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임플란트 똑같은 거죠. 우리가 무슨 뭐 1,000만 원으로 10억 벌기 이런 책만 읽어갖고는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돈키호테도 읽어야 되고 순수 이성비판도 읽어야 되고 근본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있죠. 임플란트에도 정확히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쉬운 GBR 이렇게 마무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약간 어려운 GBR이 되면 본텍을 이용해서 역시 흡성막으로 좀 풍요하게 만들어도 되고 그 다음에 약간 어려운 GBR이 되면 와이드 커버 캡을 좀 쉽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조금 더 어려웠다면 와이드 커버 캡과 세이브 와이드 캡과 또 본텍으로 마무리할 수도 있는 거죠. non resolvable을 resolvable로 치환시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증례를 좀 몇 개 살펴볼까요? 원래 이 두 개의 상황은 비흡성막을 선택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이거를 흡성막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기존에 썼던 여기에 커버 스크루를 썼던가 아니면 힐링 캡을 썼던 걸 하지 말고 이 위에 다른 형태의 어떤 세이브 와이드 캡이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집어넣으면 수술을 단순화시킬 수 있어요.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네 가지의 상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네 가지의 상황 중에 두 가지는 원래는 비흡성막을 써야 되는데 이거를 리저버블로 치환시키자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상황은 뭐 굉장히 많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쉬운 상황이라면 원래 힐링 캡을 꽂고 흡성막을 넣었는데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쉬운 상황이면 세이브 와이드 캡을 끼고요. 막을 넣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술해도 되죠. 근데 여기서 막을 제외하고 그냥 우리가 세이브 와이드 캡으로 동일한 역할을 낼 수 있다면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가지 않을 이유가 없죠. PRF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멤브레인을 넣지 않고 하자는 게 이 테크닉의 본질입니다. 수술 한번 볼까요? 제가 지금 SQ 임플란트를 한번 오른쪽 아래다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이 환자는 40대 중반의 남자 환자인데요. 제가 지금 뭐 다른 쪽은 제가 예전에 다 임플란트 마무리했고 이를 뽑았고 이제 한 4개월 기다렸습니다. 정확하게 이니셜 드릴링, SQ 임플란트를 위한 드릴링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패러랭 핀을 꽂고 3.0, 3.5, 4.0으로 드릴링을 시행합니다. 자, SQ 지금 제가 5.0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있고요. 자, 여기에 지금 제가 각도를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해서 임플란트 가이드 핀을 꼽았고요. 자, 역시 앞쪽에도 5.0의 SQ 임플란트를 식립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스레드 노출량이 한 두세 개밖에 안 되잖아요. 굳이 여기다가 힐링 캡을 꼽고 뼈를 넣고 막을 덮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세이브 와이드 캡 끼고요. 그냥 뼈를 그냥 거기다 다져 넣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밑으로 패킹을 해내고 여기는 막을 넣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냥 바로 봉합할 거예요. 여기 PRF 넣어도 그만, 안 넣어도 그만이에요. 제가 지금 여기는 2mm짜리의 오버 컨투어링 세이브 와이드 캡을 썼고 여기는 4mm짜리의 세이브 와이드 캡을 썼죠. 그 이유는 심리 깊이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링구알 쪽에 있는 벽의 두께가, 벽의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적절한 오버 컨투어링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잘 결과가 나와 있고 지금 보면 이 부분의 뼈가 지금 스레드가 한 두세 개 노출되어 있던 부분이죠. 거기에 정확하게 뼈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고요. 역시 여기도 지금 뼈가 전혀 없었던 부분인데 뼈가 정확하게 안착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가자는 거예요. 쉬운 수술은 더 쉽게 가자고 하는 게 목표죠. 이 세이브 와이드 캡은 노출이 되건 노출이 되지 않건 반만 노출되건 10%만 노출되건 문제 생기지 않아요. 3개월을 힐링 캡으로 바꾸고
이머전스 프로파일 몰딩해 낸 다음에 바로 파이널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러한 형태의 수술은 사실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이 임플란트 식립하고 지금 나사 노출량이 한 두세 개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힐링 캡을 꽂고 뼈를 넣고 막을 덮을 것인가? 아니면 막을 넣기 싫으면 세이브 와이드캡 넣고 뼈만 넣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했던 아주 복잡한 형태의 홀딩 슈처를 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단순하게 세이브 와이드캡 상방으로 연조직을 살짝 당겨서 봉합만 해 놓자는 거죠. 그러면 그 장력에 따라서 풀 클로저가 될 수도 있고 파셜 클로저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3개월 후에 살짝 스냅 인시전 긋고 힐링캡으로 바꿀 거예요. 일주일 후에 인상 뜨고 파이널 보첨을 들어갑니다. CT 한번 보세요. CT 보면 지금 이 부위에 있는 이 뼈는요, 완벽하게 지금 뼈가 안착이 되어 있죠. 지금 쉬운 수술을 더 쉽게 하자는 게 목표예요. 지금 제가 상악 우측에 먼저 임플란트 2개를 식립했고요. 하악은 지금 뼈가 여기 많이 녹아, 이건 물론 제가 식립한 건 아닌데 일단 상악을 먼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악은 일단 임플란트를 제거를 해 놓을 것이고요. 그리고 역시 하악에도 세이브 와이드캡을 낍니다. 자, 상악도 세이브 와이드캡, 하악도 세이브 와이드캡을 낄 거예요. 단순한 GBR이니까. 자, 지금 최종 보충물이 끝나 있는데요. 사악부터 잠깐 볼까요? 이 환자는 지금 구개측 뼈가 없죠. 지금 여기에 구개측의 뼈가 없을 때 이럴 때 세이브 와이드캡을 끼고 뼈만 이식할 거예요. 그리고 그 위로 연조직만을 살짝 덮어 놓을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로 그냥 3개월 기다리면 이런 식으로 힐링이 돼서 최종 보충물이 안착이 될 겁니다. 자, 쉬운 GBR을 더 쉽게 가자. 막을 쓰지 말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면 지금 구개측의 뼈가 없었던 부분에 완전하게 구개측의 뼈가 생겨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죠. 자, 앞에 있는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구개측의 뼈가 없었던 부분인데 구개측의 뼈가 완전히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하악 한번 가볼까요? 이 하악은 이 후방의 임플란트를 그냥 쓸 거예요. 그러려면 이 부위는 이렇게 예전에 다른 분이 심어놨던 이렇게 나사가 노출되어 있던 부위는 여기를 좀 갈아내는 게 좋아요. 이러한 임플란트 플라스티와 오스테오플라스티를 같이 해주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것이고요. 아주 간단한 GBR. 지금 쓰레 노출량이 한 3, 4개 정도밖에 안 되죠. 막을 넣을 필요 없어요. 그냥 뼈만 넣고 그냥 상방으로 봉합만 해줄 겁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연조직의 장력에 따라서 어느 정도 노출이 될 수 있는 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죠. 그대로 놔둘 거예요. 자, 힐링캡으로 바꿔주고 이 지금 여러분들이 커버 스크루를 끼고 나서 2차 수술을 하는 것과 이러한 세이브 와이드 캡을 끼고 나서 2차 수술을 하는 거는요, 거의 동일해요. 다만 세이브 와이드 캡이 2차 수술이 훨씬 더 편하죠. 왜냐하면 그 커버 스크루를 찾을 때의 그 번거로움과 세이브 와이드 캡을 찾을 때 번거로움이 완전히 질적으로 차이가 있죠. 여러분 국소 마취할 때 니들이 딱 들어가면 금속에 딱 느껴지면 아, 여기에 지금 세이브 와이드 캡이 있구나를 알 수가 있고 살짝 스냅 인시션만 하면 되고요. 그냥 살짝 째서 풀러내고 다시 힐링캡 꼽아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최종 보철물로 이완시키면 됩니다. 어쨌든 지금 이 부위에는 협측에 지금 스레드가 한 3, 4개 노출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차폐막 없이 그냥 바로 보철을 끝내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전방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 이거 어려운 GBR이 아니죠. 어려운 GBR이 아닌데 더 쉽게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세이브 와이드 캡과 뼈 가루만 가지고 다른 어떠한 걸 쓰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고 결과는 아주 예지성 있게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은 이런 식으로 해서 위아래 모두를 세이브 와이드 캡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발치 후 직실입은 뭐 정말 아주 예지성이 있죠. 여러분들 제가 그 GBR의 끝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지금 아직 이 강의 주역의 64괴론을 통한 이 강의를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는 않았는데 여러분이 수술하는 모든 GBR 고를 이식하면서 임플란트 동시에 시집하는 이 수술은 1024가지 방법으로 수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1024가지 방법 중에 본질은 2의 6승 64가지로 축약이 되고요. 어쨌든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GBR을 하느냐는 쉽게 갈 수 있으면 쉽게 가는 게 좋습니다. 한 상황을 1024가지 방법으로 수술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 1024가지 방법은 64가지 방법으로 축약이 되고
거기서 더 축약을 해서 우리가 쉬운 방법으로 전환시키겠다고 하는 것. 어려운 수술이 아니죠, 이거요. 임플란트 심고 디펙트가 3, 4mm예요. 뼈 넣고 그냥 덮을 거예요. 그리고 이 세이브 와이드 캡이 노출되는 거 신경 쓸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얘를 그냥 바로 빼버리면 되면 여기에 1차 이머전스 프로파일이 형성이 되어 있을 것이고, 이 1차 이머전스 프로파일은 힐링 캡을 통해서 2차 이머전스 프로파일로 변할 거예요. 그리고 최종 보철물로 이행하면 될 겁니다. 지금 잘 보면 세이브 와이드 캡을 제거한 직후의 이머전스 프로파일과 힐링 캡을 제거한 직후의 이머전스 프로파일은 약간 다르죠. 저는 이 두 개의 요 이머전스 프로파일의 요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버 컨투어링 2, 3, 4mm를 시켜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위의 뼈가 연조직, 즉 오버라잉 속 티슈와 언더라잉 하드 티슈가 아직 완전히 코디네이션이 안 되고 있죠. 근데 이미 내부의 뼈는 잘 힐링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상방 부분, 계면 쪽의 상방 부분을 세이브 와이드 캡을 빼고 힐링 캡으로 일주일만 안정화를 시켜놓으면 이렇게 얻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아주 안정적인 결과가 얻어집니다. 지금 보면 뼈는 아주 완벽하게 형성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쉬운 수술로 가자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발치후 즉시 신입에다 우리가 이걸 적용하는 거는요, 너무나 많아요. 자, 수술 기법이야 뭐 간단하죠. SQ 심고 커버 스크루 끼고 뼈를 패킹합니다. 그 다음에 발치후 즉시 신입은 먼저 커버 스크루를 먼저 끼고 뼈를 패킹하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커버 스크루 빼내고 세이브 와이드 캡 끼워요. 그리고 그 위로 봉합하면 끝낼 거예요. 그러면 이 시퀀스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갭 디스턴스 힐링은 거의 완벽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쉬운 수술은 더 쉽게. 자, 이제 기존의 방법대로 했던 것들, 우리가 힐링 캡을 꼽고 뼈를 넣고 막을 덮고 본텍을 박았던 수술들이 존재했죠. 이거를 이제 본텍 하나를 빼자는 거예요. 동일한 등가를 갖고 있다. 등가를. 그래서 세이브 와이드 캡과 리저버블 멤브레인과 본 필러만으로 갖고 가자고 하는 것이고, 역시 매우 안정적인 결과를 얻어냅니다. 하나씩 팩터를 빼도 동일한 결과가 얻어지는 거예요. 좀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 하체 신경까지 거리가 지금 4, 5mm 정도 되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롱 임플란트 심으면 안 되고요. 제가 요번 지금 이 제품 소개 영상에 다음번 회차가 숄 임플란트인데요. 이 덴티스의 SQ 숄 임플란트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거는 3회차에 제가 숏 임플란트를 다시 정리하도록 하고, 일단 제가 임플란트, 이건 숏은 아니죠. 아주 울트라 숏은 아니고요. 임플란트를 심고 상방의 G별로 마무리를 할 겁니다. 지금 보면 뼈는 아주 잘 생겨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죠. 지금 SQ를 심고 지금 3월 디펙트 정도 되죠. 자, 이 정도라면 우리가 당연히 정법대로의 G별을 또 해야 되는데, 이럴 때 세이브 와이드 캡을 끼면 수술이 매우 간단해져요. 지금 이렇게 밖에서 막과 세이브 와이드 캡을 결착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끼고 뼈를 다져 넣는 거예요. 본텍을 넣었다면 막을 들고 뼈를 다져 넣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 세이브 와이드 캡을 끼웠다면 막을 밑에를 두고 뼈를 또 다져 넣을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막은 덮어주고 위로 봉합하는 거예요. 노출되는 거에 상관없이 문제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대로 뼈는 정확하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제가 지금 상하 우측에 수술을 마무리했고요. 역시 여기 있는 뼈들을 보면 정확하게 뼈가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의 디펙트였다면 사실은 조금 어려운 디펙트가 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교환면에서 봐서 정확치 않게 보이시지만 벽할 쪽으로 뼈가 많이 녹아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세이브 와이드 캡과 막을 이렇게 걸어주세요.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오버 컨투링 되는 양이죠. 이 양이. 그러면 이때 이 오버 컨투링 제가 3mm를 선택했다면 막을 다시 들고 여기다 이 정도를 패킹해 주면 돼요. 본텍 박을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그냥 연조직은 장력에 따라서 단순하게 봉합을 해주면 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결과는 아주 안정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측에 임플란트 심고 여기 지금 보면 구개측의 본 디펙트가 굉장히 커져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아주 안정적으로 뼈가 잘 유지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발치 후 즉시 신입에서
물론 우리는 근단 고정을 얻어내기 위한 정밀한 드릴링이 첫 번째 단계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정확한 임플란트 직경으로 잘 초기 고정을 얻어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1024가지 방법 중에 어떠한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쉽게 갈 수 있다면 쉽게 가야죠. 제가 이를 뽑고 드릴링해서 임플란트 식립을 하고, 그 다음에 막과 세이브 아이드캡을 끼고요. 그리고 그 위에 덮어주는 거죠. 설치골로부터 1mm만 깊게 들어갔다면 2mm의 오버 컨투어링을 선택하시고, 2mm 깊게 들어갔다면 3mm짜리의 오버 컨투어링을 선택하시면 되고, 3mm 깊게 들어갔다면 4mm를 선택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 뼈를 또 첨가해서 마무리하는 방식. 제가 지금 뭐 특별하게 무슨 수술을 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아주 간단하게 이 상태로 그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이때 3개월 후에 이 세이브 와이드캡을 제거하고 나면 1차 이멀전스 프로파일이 얻어진다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완전하게 뼈가 잘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이 막을 선택하는 기준 4가지 상황을 자꾸 보고 있고요. 조금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이 상황은 역시 리저버블 멤브레인으로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세이브 와이드 캡을 통한 코로날 안정화, 그리고 봉합도 역시 중요할 것이고, 본택을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역시 똑같은 형태의 수술로 마무리하겠다고 하는 거죠. 지금 하악 같은 경우는 좀 수술이 어렵죠. 왜냐하면 이런 부위에 지금 멘탈 프레임은 이렇게 관찰되고 있고, 여기는 2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할 건데요. 뼈는 당연히 얇을 거예요. 지금 뼈가 굉장히 얇을 것이고, 우리가 임플란트 심을 거예요. 이거 원래 정법대로 하려면 커버 스크루 끼고 PTFE 넣고 완전히 풀 클로저를 해서 본택을 박아야 되죠. 근데 이거를 그냥 세이브 와이드 캡으로 간단하게 수술 마무리하겠다는 거예요. 흡성 막 넣고 뼈를 정확하게 다져 넣고 풀 클로저를 시행할 거예요. 그리고 3개월 지나면 여기 약간 뭐 노출될 수도 있고 노출되지 않을 수도 있죠. 상관없어요. 염증이 생기지 않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최종 골철물로 이행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보면 이 상태에서 2개의 임플란트 식립을 했고요. 아주 얇은 뼈, 이렇게 뼈가 아주 얇아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다 뼈를 이식했고, 여기에 뼈는 정확하게 지금 만들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굳이 약간 어려운 수술을 쉽게 가고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평골 확장 측면에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후방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면 여기 지금 신경관이 가까워서 이거는 크레스타 플래팅이 좀 위험하죠. 그럼 여기에 지금 뼈를 이렇게 넣게 되고요. 그 부위의 뼈가 정확하게 안착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임상적으로 굉장히 많이 만나는 상황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역시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도 역시 세이브 와이드 캡으로 수술을 단순화시킬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텐팅 스크루를 박아야 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환자인데 사실은 굉장히 여러 병원을 돌다가 저에게 오셨는데, 지금 보면 이런 환자들이 이제 제일 먼저 와서 의사들한테 물어보는 말은 내가 하악을 어느 정도까지 이쁘게 만들 수 있냐를 계속 여쭤보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때 대답을 이렇게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사진을 꼭 찍어야 되고, 당신의 잇몸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뼈는 여기 있을 거라고 얘기해야죠. 뼈가 여기 있단 말은 최종 보철물은 이렇게 형성될 거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억셉트하지 못하면 환자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안 되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하면 절대 안 되죠. 왜냐하면 포켓이 여기 이만큼 있을 거고, 그 마지널 본으로부터 마지널 본을 연결하는 가상선은 약간 이렇게 약간의 이렇게 도움식 현수막처럼 이렇게 가는 것이 최종 보철물이 아마 될 겁니다. 이건 동시에 식립하기 어렵고요. 어쨌든 제가 이를 뽑고 3개월을 기다릴 거예요. 3개월 후에 이제 임플란트 심을 건데, 지금 이 부위에서 조금이라도 수직골 증강술을 할 때 원래는 이럴 때 텐팅 스크루를 박아야 되잖아요. 근데 텐팅 스크루를 박고 하는 것이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블록본을 지금 제가 안 한 지가 5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제 강의록에서는 블록본이 아예 지금 사라졌어요. 물론 제가 강의록에선 뺐지만 블록본 할 수 있죠. 블록본 할 수 있지만 블록본을 5년 동안 제가 안 한 거를 강의한다는 거는 제가 저를 부정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수술을 접근해야 될지 좀 보는 거죠. 자, 이를 뽑고 제가 3개월 기다릴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수술하는 게 좋을까? 이 가운데 부위에 4mm짜리의 오버 컨토링된 세이브 와이드 캡을 끼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수술을 해내면 흡수막으로 충분히 가능할 수 있으니까요. 이 환자는 동영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수술 중 사진을 뺐는데 어쨌든 제가 중간에 세이브 와이드캡을 끼고 거기다 흡수막을 덮었고요. 지금 여기 여러분들 가운데 보시면 이머전스 프로파일의 뎁스를 보면 한 2, 3mm쯤 나오고 있죠. 이 말은 내부의 뼈가 제법 안정적이라는 얘기입니다. 혹시 이럴 때 이 뼈의 안정성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지 못한다면 임시차를 반드시 써봐야 돼요. 그래서 한 2-3달 정도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을 한번 써보셔야 되고 그 상태에서 이것이 안정화됐다고 판단이 되면 이제 최종 골철물로 이행하면 됩니다. 지금 보면 최종 골철물은 제가 설명했던 대로예요. 여기가 지금 잇몸 라인이고 뼈는 여기쯤 있는 거예요. 여기가 잇몸 라인이 뼈는 여기쯤 있는 거죠. 여기서 이 형태대로 이렇게 현수막처럼 뼈가 만들어지는 것이 최대치의 결과입니다. 환자분은 뭐 당연히 만족을 하고 가셨고 지금 이것도 지금 3년 정도 되셨는데 저한테 매년 체크 받으러 오시는데 1g의 본 로스도 없어요. 지금 그대로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일단 여기 있는 이 SQ 임플란트들의 상하게 뭐 사이너스 그라프팅한 거 이건 뭐 당연히 안정적이고 하악 전치부에 SQ 임플란트 들어간 부분도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CT를 한번 볼까요? 일단 여기 보면 뼈를 지금 굉장히 많이 이식을 해놨죠. 그 부분의 뼈는 완전하게 노멀본으로 지금 치환이 딱 돼서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이브 와이드 퀘어로 지금 3mm짜리 오버커팅을 시켜놓은 부분도 여기 들어가 있는 이 뼈가 아주 안정적으로 잘 유지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부위에 있는 이 부분도 가운데 부분에 지금 이 환자가 만약에 이제 3년 정도 전이면은 제가 세이브 와이드 캡을 출시한 그 시점일 텐데 저희가 이게 지금이라면 제가 세이브 와이드 캡 3개를 다 넣었을 거예요 아마요. 그 당시에는 양쪽에는 힐링 캡을 넣고 가운데만 세이브 와이드 캡을 넣었는데 지금이라면 당연히 3개를 다 넣는 게 좋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하죠. 가운데 거에는 세이브 와이드 캡으로 4mm를 넣어서 막을 홀딩을 하고 양쪽으로는 세이브 와이드 캡 상방으로 덮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텐팅 스크루가 당연히 더 필요가 없고 훨씬 더 이거보다 더 조금은 더 안정적인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본의 밀도를 잘 보면 이 밀도를 보면 뼈가 아주 안정적으로 잘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을 관찰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의 본질은 결국은 쉬운 수술, 힐링캡, 흡성막, 뼈가루 이거를 막을 빼고 세이브 와이드캡과 본 필러만으로 갖고 가겠다는 게 첫 번째 얘기였죠. 두 번째는 힐링캡과 흡성막과 뼈와 본택을 박았다면 대신에 거기서 본택을 빼고 역시 세이브 와이드캡과 멤브레인과 뼈가루만 가져가자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원래 커버 스크루와 넌 리저버블과 본택으로 가오는 것을 이제는 그냥 세이브 와이드캡과 흡성막과 본필러로 가자고 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이러한 로지컬한 이 패스웨이가 이렇게 차등적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마지막입니다. 구개측으로 가는 것도 당연히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구개측의 뼈가 얇은 걸 수술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 이 팔레이탈 쪽에는 원래 이 공간을 룸을 메인테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면 기존의 방법대로 하려면 여기다 또 텐팅 스크루를 받거나 비흡성막을 덮어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럴 때는 그냥 세이브 와이드캡을 끼고 흡성막으로 덮어주면 이 직경에 의해서 구개측으로의 룸이 형성이 되죠. 그러면 아주 안정적인 뼈가 만들어져요. 지금 제가 앞쪽에 가운데 거는 세이브 와이드캡을 꼈죠. 그리고 3개월 후에 제가 이 세이브 와이드캡 빼내고요. 힐링캡으로 교체할 거예요. 자, 지금 보면 여러분 이머전스 프로파일의 뎁스를 보셔야 돼요. 깊이가 거의 3-4mm로 안정화가 되어 있죠. 여러분들 여기 보면 이 구개측에 있는 이 부분의 뼈를 지금 패킹한 거야. 패킹해낸 이 뼈를 보면 아주 안정적 유지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는 앞쪽은 협측으로의 G별을 시행하고 여기는 구개측으로의 G별을 시행했죠. 그러면 지금 잠깐 보세요. 요 두 개를 좀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구개측으로 뼈를 패킹해 놓고요. 그 구개측으로 뼈를 패킹해 놓은 게 뼈가 잘 유지가 되고 있고 앞쪽은 협측으로 뼈를 패킹해 놓고 협측으로 뼈가 잘 유지가 되고 있죠. 어떠한 형태가 됐건 수술을 단순화시키는 게 가능하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그렇게 해야지만 협측이 됐건 구개측이 됐건 우리가 수술을 쉽게 할 수 있는 것
오늘 제가 뭐 아주 길지 않은 시간이었긴 합니다만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SQ 임플란트와 세이브 와이드 캡은 상당히 좋은 조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조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술을 조금 더 예지성 있게 쉽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오늘 다음번에는 제가 숏 임플란트 얘기를 할 텐데 어쨌든 오늘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서 여러분들 임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